이번 실전 영상은 각 장세별 특징을 실전 사례와 함께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이런 장세의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별 특징과 그 특징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주식시장의 흐름과 최근 시장의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과거 영상하고 최근 자료하고 비교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이 공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전 사례가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점과 관점 설명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판단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참고 사례 정도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장세 속에서 피어나는 차기 주도주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도 아니고 맹신하셔도 안 됩니다. 암기는 맞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감과 스타일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요,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장별로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기간별 특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추세 상승을 하는 요 때를 스윙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를 데이존,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존을 테마존이라고 불렀습니다. 각 기간별 특징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 보여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것 같은 거는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있는지 나는 잘 몰랐다 라고 하시면 일단 이거 여러분들이 암기하신 다음에 다음 장세에서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윙존의 특징입니다. 스윙존에서는요, 종가 베팅 확률이 높습니다. 추세 초입에 잘 들어가면은요,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오는 장세예요. 그런데 이런 장세에서는요, 의외로 데이 트레이딩은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변동성이 커요. 세력들도 이 추세의 초입에서 개인들을 털어내려고, 물량을 모아가려고 그런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장중에는 막 흔들고요, 종가를 살짝 올려놓은 다음에 갭으로 또 띄워놓고, 살짝 띄워놓고, 또 장중에 막 흔들다가 또 장 막판에 살짝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윙존에서는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의외로 잘 먹힙니다. 장이 좋아서 매수를 하면 장중에 변동성이 털리는 경험을 많이 해요. 데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손실을 또 크게 낼 수 있는 장세가 바로 의외로 스윙존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윙존에서는 종가 베팅 확률이 높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 확률은 낮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추가를 해놨네요. 자, 스윙존에서는 명확한 주도주와 주도 섹터가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찔끔찔끔 올라가니까 이게 주도주인지 주도 섹터인지 잘 모릅니다. 매수를 해놓고 수익은 계속 나고 있는데 얘가 왜 상승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규칙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스윙존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존입니다. 데이존. 데이존은 어느 정도 지수가 크게 상승한 그 상황을 말해요. 스윙존에서는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이게 진짜 상승인지 아니면 이러다가 또 꺾일 건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데이존에 와버리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데이존 특징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는요, 급락도 나오지만 급등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번씩 원웨이 급락이 나와서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뭐 60%에서 100%까지 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잡아서 10% 이상 급락이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쥐고 있으면 원웨이 급등도 잘 나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무지성으로 상승이 나와요. 프로그램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해줍니다. 자, 이런 장세에서는요, 단기 트레이더가 수익을 크게 챙겨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해요. 자, 여기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의심하게 만들고요. 여기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주면서 너네 실력이 좋아. 개인 투자자들도 공식대로 했는데 잘 먹히는 거죠. 내가 공식대로 했는데 수익이 잘 나니까 내가 실력이 좋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세력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을 높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너무 잘 되니까 공식대로 흘러가니까 당연히 비중을 더 높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애매하게 스윙존에서 뭔가 애매하고 의심스럽게 상승했던 주도주가 정말 확실하게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이슈를 막 터뜨리고요. 거래대금 상위창에 누가 봐도 내가 주도주요라고 하면서 공식대로 거래대금 상위창에 그 섹터의 종목들이 다 이름을 올리고 거기에서 1등주가 정말 높은 위치에서도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원웨이로 간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급등세를 연출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내고 하루에 몇 억씩 돈을 번다라는 어떤 그런 고수들의 인증도 이런 장세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장세에서는요, 손실을 봐도 다 수익 전환을 시켜줘요. 이게 여러분들 세력들이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데이존에서는요, 사람들의 자신감, 그리고 계좌의 어떤 비중,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존에서 이제 테마존으로 넘어가는 약간 요런 요 구간이죠. 데이존과 테마존이 겹치는 요 구간. 헤드앤숄더의 오른쪽입니다. 어깨 오른쪽. 자, 여기에서는요, 회수존입니다. 세력과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갔던 돈을 다 회수해 갑니다. 자, 주도주가 지금까지 원웨이 상승을 하다가 꼬꾸라지는 날이 많아요. 자,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비중을 높여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중을 내 역량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관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돈을 관리하고 버티는 게 힘들어서 손절이 잘 안 돼요. 일관적으로 해왔던 손절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짜릿한 수익의 기억,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손실이 나도 다 수익으로 전환했던 어떤 살려줬던 기억으로 버티게 돼요. 하지만 이 기간에 정말 탈탈 털립니다. 지금까지 벌어둔 돈을 다 손실로 전환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장세에서도 손절을 잘했던 사람은 손실을 굉장히 작게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데이존에서 벌어놨던 걸 고수들은요, 이 회수존에서 굉장히 손실을 줄이면서 버텨낸다는 거죠. 자, 그리고 테마존입니다. 테마존에서는 기관과 외인이 모두 관망하는 장세입니다. 큰 손들이 다 관망하고 있어서 시장이 소강 상태예요. 지수가 그냥 미끄러지듯이 하락해요. 이때는요, 이슈나 테마가 터지는 섹터는요, 원웨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회수존에서 큰 손실로 낙담한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더 큰 포모를 느끼게 돼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참고 지금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많이 후회를 하고 멘탈도 많이 털리는 장세입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투자자들은 이런 장세에서 어느 정도 다시 수익을 복구를 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스윙존에서 수익을 크게 낸 다음에 여기에서 적절하게 익절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장세에는 데이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존에서 잘 대응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차피 시장이 매도 신호를 주면서 다 빠져나가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테마존, 회수존에서는 손이 이제 안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털렸다라는 건 시장 장세가 애매해졌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스윙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한데 스윙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손을 굉장히 움츠리게 되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서 또 나옵니다. 자, 뒤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테마존 약세장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이때 차기 상승세를 이끌 주도주 후보들이요, 저점에서 야금야금 살금살금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이때는요, 지금까지의 주도주는 매도합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해요. 기관도 계속 매도하고 지금까지의 주도주는요. 하지만 차기 주도주 후보는요, 기관과 외인들이 야금야금 매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노련한 스윙 투자자들은 이때 투자를 쉬는 게 아닙니다. 매의 눈으로 차기 후보를 물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신호를 주면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은요, 원웨이로 상승하지도 않고 원웨이로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죠. 스윙존이 나오고 데이존이 나오고 테마존이 나오고 다시 스윙존이 나오고 데이존이 나오고 결국 이 3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주식시장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별 특징을 이해하고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어떤 흐름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무지성으로 나는 똑같은 매매만 할 거야 라고 하셔도 괜찮지만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과 이런 흐름이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이 대응법이 완전히 다르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수익 냈던 거를 여기에서 와장창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요, 차라리 오늘 같은 장세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부터 상승의 기미를 보이는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장 초반부터 매수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전체 장세가 시퍼렇게 물들고 있는 와중에 홀로 치고 달리는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재명 테마주 중에서도 코나아이, 동신건설, 일성건설을 오늘의 종목으로 선정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었고 이걸 계속 보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 초반부터 코나아이, 동신건설, 일성건설이 강력하게 추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힘이 좋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그간의 상승세로 신고가 자리를 만들었고요. 20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탔고 정배열하는 차트의 위치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차트의 위치가 좋다라는 건 공급이 작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이 작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괜찮은 일봉 자리였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길게 횡보하다가 200일 이평선 위에서 정배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왼쪽이 거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9시 2분 48초, 이제 3분을 앞두고 봤는데 이 상승의 힘이 워낙 좋아서 3분봉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작은 비중으로 툭 들어가 주는 겁니다. 비중을 1에서 3%, 전체 계좌에서 1에서 3%로 들어가 주는 거죠. 급등주, 정치주는 비중을 크게 실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요, 상승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 종목은 동신건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위에 코나아이와 지금 차트의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왼쪽 자리에 이런 식으로 건설적인 횡보를 했고, 지금 보면은 정배열 200일 이평선 위에서 정배열되면서 좋은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종목을 골라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3분 28초경에 딱 봤더니 깔끔하게 장대 양봉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작은 비중으로 툭 들어가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비중을 작게 툭 들어가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작은 수익에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손실이 나도 천천하게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작기 때문에 손실 나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3에서 7% 손실이 나도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큰 수익이 나면 지금까지의 손실을 복구하고도 남기 때문에 5%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익절하는 게 아니라 트레일링 익절 컷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시장 장세가 여기에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급등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자리에서 어차피 수익이 났으니 내가 요 정도 수익으로 만족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장세에서는 그냥 날라가게 내버려 두고 본절 컷으로 운용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작은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수익으로 노려보겠다, 한번 이렇게 마음 먹고 가볍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 한 번도 위협하지 않고 20%까지 종가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20% 이상 수익을 주고 종가 마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종가에서 내 물량의 50%에서 70%까지 익절을 해주고 나머지 잔량은 내일 갭상승을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관련주는 오버나잇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1에서 3% 비중으로 20%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요, 5에서 10% 비중으로 들어가서 2에서 4% 수익을 낸 것과 맞먹는 위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별로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손실 가능성까지 따져보면 이거 편하면서도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장 초반에 3분, 10분 정도만 약간 이런 식으로 작게 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신거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매수 대응했고요.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타점에서 대응했다라고 하면 30% 수익이에요. 거의. 왜냐하면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자, 그러면 1에서 3%로 30%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5에서 10%로 뭐 거의 3에서 6?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 의외의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데이 트레이딩 쉽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데이 트레이딩이 의외로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직장인 분들은 차라리 데이 트레이딩 안 하시는 게 그게 더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차기 주도주 후보를, 이거는 뭐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 데이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차기 주도주 후보를 좀 살펴보면 조선 섹터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방산, 에너지, 미국 글로벌 복합 재료를 가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조선 섹터입니다.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고요. 자, 오늘같이 지수가 와장창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요, 0.74%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자, 이 종목 굉장히 시총이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시장이 안 좋으면 더 강력하게 하락할 수 있어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하락의 힘이 더 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졌다라는 건 누군가가 받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쌍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쭉날쭉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둘 다 계속, 요 날은 그래도 둘 다 매도를 했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잠시 현재로 돌아와서 한국조선해양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을 영상 속에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당시에는 과거 영상에서는 테마존이었어요. 테마 장세였지만 차기 주도주가 형성되는 시기였고, 그때 당시에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수 캔들이 5일선을 올라타면서 지수가 우상향하니까 에너지를 모아갔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로부터 최고 33%까지 상승을 했고, 현재도 지금 22% 상승 중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 영상을 봤던 그 시점 이후로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타점 이후로 최고 80%, 현재는 한 60% 정도로 상승 진행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기 주도주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구나. 어떤 중심 종목이 계속 버티고 있다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50일선에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계속 50일선에서 버티고 있다가 장세가 바뀌면서 그런 종목들이 내가 주도주요 하면서 손을 번쩍 들고 치고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테마존에서
지수가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종목들 수급이 몰리고 캔들이 이평선에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기회를 완벽하게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BHI입니다. 원전은요, 시대 중심주가 될 수 있습니다. 51선 기준으로 여기죠.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타점이 나온다면 추세 초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타점은요, 장대 양봉을 뽑아주고 신고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오른쪽 자리는 일단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BHI 같은 원전 관련주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BHI 같은 종목들은요, 외국인이 주도 세력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계속 주가가 와장창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BH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BHI가 굉장히 크게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50일 이평선 위에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가격은요, 하락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이렇게 버티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세력이 관리하고 있구나,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투자 대가와 고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횡보 구간에 미리 진입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요 자리죠. 포켓 피봇입니다. 길 모랄레스가 강조한 타점이죠. 평소 대비해서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고 그 이전에 건설적인 저점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포켓 피봇 타점에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요 종목 BHI 같은 경우에는 포켓 피봇 타점 이후로 40%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약 20% 상승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에는요, AI 섹터가 지금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홀로 버티고 있습니다. 21선을 깨고 있지 않아요. 자, 21선을 우리가 보통 생명선이라고 말합니다. 21선이 깨지면 민심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자리예요. 따라서 21선을 지켜준다라는 건 민심을 관리하면서 더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왜냐하면 세력도 가격을 힘들게 들어 올려놨는데 또 떨어뜨리고 들어 올리려면 힘이 든다라는 거죠. 루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관이 주도 세력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여기가 지금 수급이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상업펀드도 약간 들쭉날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도 세력은 살아있다. 자, 루닛을 현재 시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루닛 같은 경우에도 요 지점이죠. 5일선, 11선 밀집되는 지점에서 다시금 상승세가 출현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테마존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가 스윙존으로 넘어가면서 시세가 분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조선 섹터라던가 원전 섹터보다는 조금 힘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힘이 강할지 약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건 테마존 장세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버티고 있으니까 대응 한번 해보자, 준비를 하고 있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고, 아니면 미리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는 타점을 보여준 이후에 눌림 타점으로 보고 이런 지점에서 미리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줬지만은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요날 갭으로 크게 떨어진 날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크게 하락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적절하게 비중 조절해주고 익절해주고 본전 라인 건드린다라고 하면 역시나 거기에서 마무리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일 이평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수급은 약간 들쭉날쭉 애매합니다. 하지만 루닉 같은 경우도 내재 가치가 우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후보군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추적 관찰 종목들 볼 거고, 그런 종목들 수급 보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요걸 여러분들이 기본형으로 해서
자신만의 어떤 흐름, 자신만의 어떤 지수별 그 기간별 특징을 정리해 보시면서 그걸 또 암기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정말 회수존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다. 데이존에서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곧 회수존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도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인지하면서 정리하는 거죠. 보는 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나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런 장세에서는 직장인분들은요, 관망하시면 좋습니다. 자, 관망하는 게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또 수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힘이 들어요. 힘들다라는 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수련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회는 분명 또 온다. 자, 여러분들 한국이 망했나요? 한국 기업들이 와장창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이 와중에서도 일을 계속 하고 있어. 손을 놓고 있나요? 정치인들이 정치가 혼란스러운데도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다 휴일인가요? 아니죠. 직장인분들, 기업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도 들어올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점 만든 다음에 W자 패턴 만들면서 가격을 들어 올릴 거다. 그들도 저점에서 매수를 할 거다. 그들도 한국이 망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다. 따라서 관망하면서 주도주 후보군을 잘 추려가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음 시기를 준비를 잘 하시면 준비된 자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